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저희가 분양을 권할 때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보다 멀지 않는 지역, 더불어서 3기 신도시보다 멀다 하더라도 도심권으로 접근하는 도시철도가 있다면 청약을 받을 만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왜냐면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다가올 심각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서울지방 부동산 양극화, 벚꽃 피는 순서대로 쓰러질 수 있다. 자, 국토부에서 발표한 2월 주택 통계를 보면요, 미분양 현황이 나오거든요. 수도권 지역은 1년 전에 한 1600호 정도가 됐는데 현재 2300호 정도가 되고요. 지방은 1만 4000호에서 지금 2만 2000호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방과 경기 외곽 지역의 미분양이 최근 3, 4개월 사이에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서울 지역도 웬만한 데 두 자릿수 경쟁률 나와도 미분양이 나는 상황에서 수도권 외곽 지역과 경기 지방 지역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왜 외곽 지역이나 지방은 주택을 사면 안 될까요? 이들 지역은 공급이 열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급이 열려 있다는 뜻은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존 주택 철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신축 주택 공급이 제한되는 서울과 서울 인접 경기도와는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토지가 많으면요, 수요만 확인되면 동시에 공급이 쏟아져 나온다는 부분이죠. 그럼 어느 지역이든 수요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많은 공급을 감당할 수 없어서 먼저 무너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야, 작년에 경기 외곽부터 지방까지 모조리 폭등했어. 공급이 계속 이어지는데 왜 올랐겠냐? 그런데 이들 지역에 오르는 공식이 있어요. 그것을 설명드리면 왜 제가 피하라고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외곽과 지방의 집값이 오르기 위해서는 좀 과정이 있어요. 먼저 금리가 낮아야 됩니다.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그 저금리가 장기간 이어질 거란 믿음이 먼저 깔려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먼저 저금리가 시작되면 인기지역 중심으로 급등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인기지역 중심의 가격 급등세가 나타나면 먼저 가격 피로감이 먼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단기간에 너무 오르면 수요가 좀 제한이 돼요. 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지역을 정부가 가만히 안 두겠죠. 규제가 집중됩니다. 그래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보면 9억 초과 주택의 규제가 다 몰려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9억 초과 주택의 규제가 몰려 있고 저금리가 지속된 상황에서 그럼 투자 수요가 9억 이하 주택 그리고 상승하지 않은 지역으로 몰려든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2019년 말부터 경기 지역으로 상승세가 빠르게 확대가 돼 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금리가 어떻게 됐죠? 더 낮아졌죠. 저금리가 장기화가 되고 더 강력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외곽 지역과 지방 지역의 수요가 몰리면서 모든 지역에 과열을 만들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경기 외곽과 지방까지 모조리 급등을 해버렸죠. 자, 그럼 외곽 지역의 수요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면 당연히 시행사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와, 분위기 좋을 때 얼른 지어서 빨리 팔자. 왜? 어차피 선분양 제도이기 때문에 착공과 동시에 공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원래 미분양을 우려했었는데 고가에 팔 수 있는 하늘이 주신 기회다 해서 외곽 지역에 공급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구죠. 2019년 중심으로 수성구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대구 지역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확대가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구 지역에서 고분양 중심의 분양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고분양 물량을 받아주는 데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역 수요로는 결국에는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고 대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식어간다는 부분이죠. 결국 지금 대구 지역은요, 차기 정부의 유력한 규제 지역 해제 후보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침체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외곽 지역과 지방 지역은 언제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작년까지 많이 올랐죠. 이들 지역은요, 먼저 조건이 필요해요. 일단은 계획된 분양 물량이 다 소화가 돼야 될 게 아니에요. 이게 소화가 안 되고 미계약이나 미분양으로 남아있고 계속 할인 분양이다 뭐다 아니면은 계약자한테 혜택을 준다 이러면은 주변 주택 시장이 회복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계획된 분양 물량이 다 소화돼야 되고요. 또 아마 다시 저금리가 찾아와서 그 지역까지 투자 수요가
과하게 유입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게 한동안 다시 오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 말고도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기사 제목을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나왔죠? 벚꽃 피는 순서대로 쓰러질 수 있다. 자, 이게 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현재 대입에서 수험생들의 뚜렷한 수도권 선호 현상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지방의 우수 대학들의 경쟁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수도권 지역 과열은 계속 지속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지금 지방에 거주하는 젊은 층이 지방에 거주하는 걸 꺼려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수도권으로 넘어오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부동산도 똑같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젊은 층이 유입되고 있어요. 반면에 지방은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그 감소폭도 점점 커질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서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이게 지금 수도권 거주자한테 별로 실감이 안 돼요. 왜? 그 생산 인구 감소의 충격이 지방 먼저 올 거기 때문이죠. 수도권 지역에서 체감되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건 지방 지역에서 다시 저금리가 돌아오고 미분양 물량이 다 소화되면 그때부터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10년 뒤에 다시 반등한다고 장담을 못 드리기 때문에 지방 지역 주택은 좀 매수를 좀 신중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방 지역에 분양을 받아도 되는지 저희 블로그 자료실에 많이 여쭤보시는데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려요.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혹시 외곽 지역 또는 지방 지역 주택에 투자하신 분들 작년에 이런 식으로 투자 붐이 많이 일었었죠. 왜냐면은 지금 투자자가 되려는 분들이 뭐 양도세 중과 부분이나 종부세 중과 무서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뭘 무서워한다? 취득세 중과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작년 7일 이제 2020년 7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 유입 차단을 위한 취득세 중과 제도가 시행됐는데 그때 법을 정부 제도 발표하고요. 실제 이제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된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뭐가 바뀌었냐면은 원래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한 채 더 사면은 8%의 중과세율을 물려야 되는데 비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하는 사람은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 사는 거라 하더라도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비규제 지역에 이런 식으로 아파트 갭 투자 수요가 굉장히 몰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투자하셨던 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대부분이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가 됐을 거예요. 가장 마지막으로 수도권에서 동두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죠. 이들 지역까지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리니까 그리고 묶이고 나서 4개월도 안 돼서 동두천 지역에 본격적인 조정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에 묶여서 계속 끌고 가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할 기회는 한 번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기 정부에서 침체된 지방과 수도권 외곽 지역의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이 커요. 자, 이명박 정부에서도요,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컸는데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지방 미분양 주택 대책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제일 먼저 시행했던 게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투자 수요 유입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침체가 좀 확실히 일어나는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해제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규제 지역이 아닌 줄 알고 비규제 지역 상태에서 샀다가 갑자기 규제 지역으로 묶여버렸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조정이 일어나고 있네. 그분들께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인기 지역은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라 그래도 지방세법 개정은 쉽게 못합니다. 다주택자 유입이 될 수 있는 취득세 중과 부분을 개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비규제 지역 찾는 수요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좀 몰릴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 시기를 노려서 급매로 처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방이든 외곽 지역이든요. 이거 여러분들 빨리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최대한 빨리 처분해야 돼요. 금리가 더 올라와 버리면 투자 수요도 끊겨버리고요. 그 지역의 실소자들도 그냥 전세로 눌러 앉아 버립니다. 그 전에 처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수도권 아파트 그리고 서울 지역 아파트는 언제 떨어지나요?
내년에 떨어진다 말씀드렸죠. 내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락할 이유가 이때 다 몰려있기 때문이죠. 이때 기존 주택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은요, 현금을 좀 많이 마련하시고요,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제도는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